이 시간에는 조현병은 왜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미쳤다는 뜻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조용히 여러분한테 다가와. 그러더니 얘기를 해. 저 미쳤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누가 미쳤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미친 거 누구나 알아요. 막 비 오는 날 머리 꽂고 뛰어다니고요. 막 사람들 막 미친 게 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현병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반사회적인 그 행동이 들어가요. 막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막 칼부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막 미쳐갖고 막 난동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요소라고요. 정신분열증에. 근데 이상하게 멀쩡한 분이, 아니, 이쁘장하니 멀쩡하게 얌전한 분이, 저 조현병이에요. 박거석이 저 정신분열증이에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정신분열증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조현병이에요. 말을 바꿨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자, 물론 유전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은 잘 미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민해지면 감성적인 사람들인 거죠. 부신이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내성이 약하고 이런 집들은 보세요 한번. 예민하면서 스트레스 내성이 약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유전적으로 미쳐서 태어나는 경우는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들은 애기가 아빠 얼굴 닮듯이 증상이 있다니까요. 없다가 막 40, 50에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그때는 그 약한 취약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위가 약하니까 소화불량이 걸려서 위암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위가 약한 집안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나 부신적으로나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집안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쪽을 조심했어야 되는 거지. 자, 유전적인 것만 막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회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복잡해요? 아니, 그게 원인이라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정신분열증이 돼야 되게요? 아닙니다. 그럼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변호사가 많아서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야죠. 의사가 많아서 환자가 느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경쟁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자, 의사들 중에는 제가 항상 의사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국종 교수나 이렇게 예를 들면 막 흉부외과, 외상 막 이쪽을 다루는 외과들은요 엄청 고생해요. 엄청 고생하고 숭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따죠. 그걸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의료계 의사 증원한다고요? 아니, 의사가 진짜 모질랍니까? 나쁜 데를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흉부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를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안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모질라는 겁니까 진짜로?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텔레비전에서 무슨 지들이 스타처럼 막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이걸 너무 과대 진료하고 있다. 과잉 진료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조현병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음식물이에요. 영양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신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간에 필수 영양소를 소진시킨 다음에 질병으로 간다고요. 특히 어떤 거예요? 비타민 B군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이 근심이 뼈를 녹인다. 칼슘, 마그네슘 극도의 부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과 칼슘, 마그네슘 부족. 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약이라든지 술 이런 거에 의해서 소진되잖아요. 이 소진은 신경증의 문제를 일으켜요. 신경증을 일으킨다고요.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인스턴트 맨날 먹이고 라면 끓여 먹이고 스팸 계속 먹인 다음에 노질 약을 먹여. 그리고 나서 병원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햄버거를 먹여서 병원에 가. 얘는 언제 났습니까? 얘가 점점 좋아집니까? 막 상담하면 점점 좋아집니까, 얘가? 아니, 배고픈 애를 상담하면, 배고파 죽겠는 애를 계속 상담하면 배가 안 고파집니까? 영양을 보급해줘야지. 영양이 전부라는 게 아니에요. 관점.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관점, 영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아이가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고 그걸 믿습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건강한 깡패는 왜 정신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사람 A라는 사람 여러분이요 힘이 없고 건강이 안 좋을 때와 건강이 좋을 때의 정신 자세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조현병의 치료는요, 아까 반사회적인 행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라고요? 조용히 죽어라. 행패 부리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이게 그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의 딸은 조용히 죽으면 됩니까? 아니면 건강해져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됩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처방받고 있는, 그거 누가 처방해요? 의사들이 기준을 지들이 정하고 지들이 낮추고 지들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현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저기 지나가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고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한 확장시킨다는 건 사회적인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